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내란이 끝나면 조금 소강 상태가 오려나 했는데 뉴스가 지금도 차고 넘쳐가지고 오히려 폭포수처럼 터지는 뉴스가 많아서 전달하느라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저희를 도와주시는 광고주분은 먼저 소개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요.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 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이러면 차액의 무려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딴 회사가 더 많이 준다 이러면 즉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금 사은품 혜택은 별로다 이러시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신규 가입하시고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또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주변에 친구 소개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신세계 상품권을 더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어머니? 좋은 일이죠.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죠. 뭔가 오해가 계신데 저희는 광고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개라서 좋아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잠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메뉴입니다.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한 해 한 해 깊어지는 부모님 걱정, 이번엔 수면까지 챙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뒤척이는 밤, 얕은 잠, 새벽 기상까지 벨라잇 한 알이면 수면 리듬 정리 오케이. 다음 달에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요때 부모님들께 꿀잠을 선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이 뭐야?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수록 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인데요.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여러분들께 자랑하겠습니다.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직장인 여러분, 갱년기 제가 요새 갱년기인데 잠 못 이루는 분들,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구매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최근 구매 리뷰가 있는데요. 잠들기까지 2시간씩 걸려서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눕고 20분 안에 잠들어요. 중간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도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매입니다. 이런 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분까지 추가로 증정해 드리는데요. 반드시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적어주셔야 요 사은품 모두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의원님들은 잠은 편안히 잘 주무십니까? 요새 제가 잠 못 주무신다는 여성 국회의원분들을 가끔 봬요. 저는 누우면 그냥 누우면 잡니다. 어제도 네. 그 제가 소설을 계속 네. 들으면서 자는데 네. 한 5분 듣다 잤나? 그냥 저는 잠은 낮에 일어나면 눈 뜨고부터 떠들고 움직이고 잘 때 팍 자고 또 일어나고 좀 이런 스타일. 진짜 건강하시다. 건강하신 거예요. 네. 의원님은 어떠세요? 요새 수면? 제가 가끔 새벽에 깨요. 갱년기 증상인가? 그런가요?
새벽에 깨갖고 네. 그럴 때가 좀 괴로워요. 아, 이게. 너무 일찍 깨서 네, 예, 네. 그렇구나. 벨라잇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벨라잇으로 꿀잠 여러분들께 저희가 한동안 내란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잖아요. 아 그때 이거 소개했어야 되는데 예, 그때는 저도 이렇게 좀 그렇죠. 자다깨다 그렇죠. 했어요. 그때는 아마 전 국민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래도 조금 주무실 텐데 잠 못 들게 만드는 현안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오늘은 이것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필체를 처음으로 확인해봤어요. 지금 최민희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는데 김건희 씨가 글씨를 이렇게 쓰는구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과방위 위원장께 제출을 했습니다. 4월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낸 사유가 뭐냐면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귀위원회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불출석을 불허한다고 공개적으로 올렸는데요. 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저걸 공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그 과방위 행정실 직원과 저희 의원실 이현아 보좌관이 네. 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출석 요구서를 직접 받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이 안 받더라도 뭐 비서라든가 누가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서 그 우편함에 결국 꽂아놓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안 받은 사유는 지금 집이 비어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아크로비스타에 아크로비스타로 가죠. 네, 예, 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주소지예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저 보고를 받고 네. 저에 대한 불허 결정을 전달할 길이 있냐 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 직원도 뭐 위원장실 보좌진도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같은 일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페북에 입장을 올린 겁니다. 불허한다. 네. 왜냐하면 저기 심신쇠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심신쇠약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아크로비스타 들어갈 때 모습이.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불출석을 불허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압박이 오니까 심신쇠약으로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검찰에는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검찰에는 출석을 조만간 뭐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국회나 이런 데는 되도록 그 출석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신병 확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통상 뭐 신병 확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 왜 그랬어요? 정말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이동의 자유를 제약시켜 놓는 거지. 그래서 뭐 가야 할 곳은 이제 보내고 다시 걷어들이고 이게 네. 그야말로 신병을 확보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다 그게 안 된 상태니까 네. 부부가 예. 지금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글쎄 지금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예. 제가 보기엔 한두 달 아닐까요? 예. 저는 지금 가장 저의 미스테리가 왜 김건희가 활보치고 다니냐입니다. 요즘에 저의 미스테리가 왜냐하면 영부인일 때는 막강한 대통령이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아내와 아내의 가족을 뭐 철통 방어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둘 다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또 아주 요만큼 이해가 가는데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는 나온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제일 웃긴 것은 날짜 조율한다는 얘기. 조율할 수 있겠죠. 근데 조율을 이렇게 오래 합니까? 네, 그래서 정말 김건희는 왜 활개치고 다니냐. 게다가 김건희는 왜 거짓말하냐. 저는 사실 저 심신쇠약이라는 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왜냐? 본인이 아크로비스타 들어갈 때 네.
그 곱게 차리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다 봤는데 그때 네. 쇠약한 얼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공문서에 심신쇠약이라고 이렇게 음. 써서 보냈느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살이 뭐 38kg까지 빠졌다. 뭐 여러 언론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뭐 흰머리가 많이 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살도 안 빠졌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하고 인사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밥이라도 먹자 오시라고 그래요. 뭐 이런 네. 얘기들 하는 거를 다 봤는데 그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국회는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불출석을 불허하면 그러면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출석 불허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청문회거든요. 네. 이번 그 4월 30일의 일정은 청문회예요. 네. 예, 그리고 이 청문회에 김건희 씨를 부른 사유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겠다.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과 그걸 조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협업이라고 해야 될지 협업한 의혹. 그래서 내란에 있어서 폭력 행위를 선동한 의혹 등등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과방위 청문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YTN 예. YTN 청문회이기도 합니다. YTN이 넘어가는 유진그룹에 넘어가는 과정이 최대 주주 변경 하는 과정이 불법이다라고 네.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청문회이기도 하지만 예. 계엄하 방송 장악 관련 네. 예, 청문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극우 유튜버들과 어떤 연계가 있냐 이런 것도 살펴보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이러면 저희는 연계가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딱 써 있었어요 저희가 극우 유튜버 등 뭐 네. 어떻게 그래서 아니, 그런 그리고 의심이 더 깊어졌죠. 더군다나 최근에 그 코바나 콘텐츠 다시 장사 시작하려고 인테리어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몸이 정말 안 좋으면 다시 장사 시작할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걸 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후원금도 받고 전시회도 개최하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아니 그렇게 몸이 아프면 사업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얘기지. 진짜 이율배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아뢰어야 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으니까 뭐 심신쇠약으로 안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뒤로는 뭐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건데 최근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건진법사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건진법사를 거리로 해서 뭐 신천지 그다음에 통일교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뭐 목걸이에 관봉에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속도는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아니 뭐 수사 속도를 그동안은 진작 했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출석 일자를 조율한다는 뉴스 나온 정도이기 때문에 네. 속도를 본격적으로 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뭐 이제 검찰이 보니까 이게 그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확 치고 나가는 맛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전처럼 무조건 그 철벽을 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애매한 자세인 것 같아요 스탠스가. 근데 제가 보기엔 심우정 검찰총장 자체가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결국엔 그 두 자리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두 사람 모두 그렇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확 치고 나갈 때가 됐거든요. 이미 지났지 사실은. 그렇죠. 예, 파면 직후면 이제 예. 적극적으로 수사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뭐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러면서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두 사람이 교체가 돼야 보다 확실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님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그 검찰이 이 자료를 다 확보한 게 지난해 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움켜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조금씩 방출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검찰도 사법부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신을 임명해준 윤석열 네. 그리고 자신과는 거리가 먼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서 자신들도 이도 저도 못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뭔가 그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혹은 우리가 급변 사태를 만들 수 있다면 네. 예, 또 내란 수계의 후예들이 정권을 잡지 않을까 하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 저런 일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줄다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도 판단을 하고 특히 저는 두 가지에 주목한데 하나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2심 무죄 사건을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대법원이 심리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기소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그들의 스탠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후자의 경우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 기소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라고 그렇죠. 일제히 써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우리 민주당의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친문 친노 세력 예.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지지자들. 이 부분이 교집합이면서 때로 갈등하는 요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로 보고 이제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그나마 청렴한 이미지까지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선 개입이라고 봅니다. 심우정의 대선 개입. 심우정의 대선 예, 개입이다. 그래서 저는 딴 거 몰라도 심우정을 탄핵 안 한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리가 욕보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되게 괴로웠어요. 예. 제가 심우정 탄핵을 주장하다가 심우정 다음 놈이 더 나쁘다. 예. 이런 논리가 막 있고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검사 출신들이 많으세요. 예. 그 벽을 뛰어넘으려면 제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네. 당내에서. 근데 제가 의원님도 목숨을 걸어야 되네. 과방위에 목숨 걸어야지. 예. 사실 영역이 그렇죠. 조금 달라서 예. 심우정 탄핵을 주장하던 강한 흐름이 있는데 예. 그런데 그걸 관철하지 못해서 진짜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이건 정말 아니다. 이 요거와 관련해선 말이 너무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대법원 얘기는 의원님 말씀 먼저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정권 초에 들은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유력 보수 일간지 농객을 만났을 때 네. 윤석열한테 그 보수 농객이 당신은 두 가지를 해야 정권이 유지될 것이다. 네. 그 표현이 애국 시민이 당신을 용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재명을 구속하라. 예, 두 번째가 문재인을 구속하라. 네. 이 이재명, 문재인 두 명을 구속해야만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메시지가 두 개였대요. 네. 이재명 구속하고 문재인 구속해라 이렇게. 네. 그때 윤석열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재명은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네. 구속시키겠다. 예, 네. 어떻게든 하겠다. 예.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은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보여줬던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네. 그에 대한 보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그 주필이 그러면 당신은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전혀 반대의 이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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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윤석열은 보면 무능한 게 이재명 대표를 정말 3년 동안 탈탈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 때 털린 거 경기도지사 하면서 이 정권 들어서 3년 탈탈탈 네. 털렸잖아요. 네. 그런데 구속을 못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윤석열의 몰락은 필연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기가 이게 정치가 정적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안 먹거나 예. 죽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못 죽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려와야지. 네. 이런 법칙으로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고 이제 뒤늦게 예. 저는 친윤 검사들이 그 주필이 얘기했던
문재인 구속에 나서는 예, 겁니까? 문재인 구속에 나서면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심우정의 대선 개입 행위를 정말 강력히 규탄하고 심우정만은 당장에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우정 탄핵하라고 제가 저희가 한 몇 입이 아파요. 취재 편의점은 안 보시나 봐. 국민의힘만 열심히 맨날 고발하고 그 취재 편의점에서 심우정에 대한 즉시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출연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얘기는 심우정은 어차피 윤석열 파면되면 힘을 못 쓴다.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안 해도 된다. 끝나는 거다. 이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심우정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쓸 수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로. 저는 네.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 힘을 쓴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극우 보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극우 보수의 성향을 너무 잘 압니다. 예, 그걸 볼 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한 끝까지 가요. 그리고 저는 이 검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당이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검찰이 기소청이 되건 네. 이 검찰의 일부가 공수처가 좀 확대된다고 치고 공수처로 이전하든 네. 뭐 어떻게 하든 그들의 커넥션은 계속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그들의 커넥션은 뭘 할까? 네.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나온 것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은 뭐 물론이겠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럼 이후에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 됩니다. 예. 예, 그럼 그 당대표가 또 검사 출신이 되면 네.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 친윤 잔당, 검찰 잔당 세력과 손잡고 네. 민주당 흔들기, 이재명 대표 흔들기 끊임없이 그 정말 흔들기를 하겠다. 네. 그리고 괴롭힐 거다. 음. 저는 이게 불보듯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네. 이 대목에서 정말 지혜롭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이며 원칙적인 대처.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희망 회로를 돌리니까 저쪽 이제 국힘이나 이쪽에서 아니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데 정말 끊임없이 그 가능성을 찾아서 또 그게 된다라고 믿더라고요. 뭐 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의 속도를 내니까 대법원에서 해결해 줄 거다. 아, 저거를 아니 근데 아무리 그 해도 가능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네.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을 시키던지 아니면 파기환송 시키는 건데 파기환송은 해봤자 그러다가 대선 치르고 뭐 사실심에 그 계속 중인 사건은 어쨌든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부터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돼 이게. 네.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파기 재판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 그건 불가능해요. 네. 법률적으로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뭐 그렇게 희망회로를 계속 돌리면서 그러면서 일부 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해라 뭐 아니면 이렇게 해라 뭐 하는 거를 그 어떤 그 협조를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잖아요.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통한 뭐 대선 승리. 네.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그 택도 없는데 그걸 갖고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네. 뭐 빅텐트 쳐갖고 다 하면 네. 그래서 엔타이 이재명 세력을 다 모으면 이길 수 있다. 네. 안 될 텐데 안 모아질 텐데 일단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 안 할 텐데 무조건 된다고 희망의 회로를 돌리니 나 답답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 요 대목에서 잠깐 그 한국갤럽 조사가 네. 방금 나와가지고요. 조사를 조금 보고 계속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요소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8%로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여조가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8%로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7%로 전주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라고 한덕수 총리 아직은 결심 안 했으니까 전주에 7%였는데 이번 주에 6%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주에 7위였는데 이번 주에 6%로. 그러니까 한동훈 소폭 상승, 나머지 후보들은 같거나 1%포인트 하락한 이런 모습이고요. 이준석 후보도 전주와 동일하게 2%포인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견 요보는 23%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제로 양자 토론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조사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일부는 반영된 것 같아요. 그 우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한동훈 양한 씨죠. 양한 씨. 양한. 양한 네. 의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한동훈에 대한 기대는 제가 얘기한 그 검찰에 대한 여진의 기대까지 얹어진 거라고 보고 네. 양자 토론의 결과가 얹어지긴 힘든 게 그리고 사실 토론에서 후보를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윤석열은 그렇지. 예. 후보 되면 안 됐죠. 그런데 되잖아요. 예. 결정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게 TV 토론이고 네. 만약에 그 토론에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후보가 잘 못하면 안 봐요. 그 이후부터. 네. 예, 그런 패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한덕수의 경우는 1%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한덕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되고 그런 헤매게 거예요. 되는지 예.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한덕수는 지난번에 이왕규 등 지목하고 헌재가 임명 못하게 했을 때 네. 제동 걸었을 때 그때 한덕수는 끝난 거잖아요. 네. 보편적 상식으로 그렇죠. 안 끝나요. 저는 이게 무속의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속의 이 힘이다. 한덕수의 아내가 김건희보다 무속에 관련한 한수 위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덕수가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회창으로 가야 되는데 DJ로 온다거나 뭐 이런 거. 네. 그때도 무속의 힘이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덕수가 또 이상했던 게 국무총리 됐을 때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무속의 강력한 작용이었다. 지금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계속 이렇게 헤매면서 두 가지 더듬수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대미 협상과 관련하여 네. 최상목 한덕수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상목이 뭔가 그 성과를 내면 예, 이게 한덕수가 그 성과에 힘을 얻고 나는 말하자면 친미의 주자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하는 예, 그런 하나의 더듬수를 놓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다른 하나의 더듬수는 저는 무속의 힘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그만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어제 국회에 왔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어제 국회 태도나 표정은 어땠어요? 그 깜짝 놀랐다는 게 이분이 보통 답변할 때 보면 그래서 이랬거든요. 예. 이러고 탁 나타나가지고 눈을 그리고 그 월간 조선에 기사 났잖아요. 네. 한덕수가 눈에 귀기가 있고 뭐 이런 예, 기사 예, 났어요. 예. 예? 아니 근데 눈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아니 눈 예. 이렇게. 예. 그래갖고 그것을 귀기라고 막 표현하고 그랬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뭐 귀상이고 뭐 이분이 뭐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점괘가 나오니까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거는 그래서 대국민 난 단호한 사람이다. 이 메시지. 네.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야. 나 늙지 않았어.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을 텐데 제가 보기엔 눈에는 마지막 남은 노욕의 권력욕, 욕망 덩어리가 네. 덩어리. 예. 그리고 사실 총기나 그 힘이 에너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하려고 애쓰고 뭐 민주당 의원들 뭐 약간 칭찬도 하려고 하는 듯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 태도를 보고 많은 의원들이 출마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행보는 뭐 100% 출마하는 행보죠. 발언 내용도 그렇고. 네. 그런데 과연 되겠냐?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5월 3일 날 누가 뽑히느냐가 대단히 연동되어 있는 문제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된다. 된다? 예. 이제 어제 말을 살짝 바꿨잖아요. 맞아요.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는 거로 예. 그건 경선 그렇죠. 전략이고 막상 당 후보가 되잖아요. 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아예 뭐 당연하죠. 예.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는 예. 당 후보야. 예. 나오신다고
끝까지 잘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라고. 예. 어? 그렇죠. 예.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 후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후보 그렇죠. 캐비넷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동훈 보기엔.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아, 되면 한덕수. 검찰이 한덕수의 캐비넷이 대거 방출이 될 우려가 거다. 우려?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예. 아니 그러니까 5월 3일날 국힘 후보가 결정되고 음. 딱 일주일이에요. 네. 5월 11일까지는 선관위 네. 등록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아 근데 시간은 국힘 후보 편이지. 왜냐하면 여기는 당의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무소속 출마자는 자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정도야 치를 수 있지. 뭐 아니면 시장 선거 정도야 치를 수 있겠지. 법정 선거 비용이 530억이 넘어가는 선거를 무소속으로 치른다고? 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딱 이러는 순간에 이거는 협상력에서 이게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뻔히 사정 아는데 예. 그러니까. 단일화 하겠냐고. 아니 그래. 그러면 기왕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단일화 뭐 어떤 여론조사나 뭐나 하지만 룰은 우리가 정하는 대로 따라와. 싫어? 아 그럼 관두던지. 이거죠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이제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중론인데 기어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거는 무속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네,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랬대요. 경향신문 여기자가 한덕수 총리 부인인 최하영 씨를 뭘 확인할 게 있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인사도 안 했는데 손 좀 달라고 손금 보자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인물화를 못 그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보여서. 그리고 너무 외롭다. 나는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드라마 보는 그런 남편을 원한다.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아, 예,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제공입니다. 영적 대화를 나누는 분이 또 계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우, 저 왜 이렇게 정말 많아요 이런 막 분들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뭐 조선일보가 월간 조선 뭐 그다음에 오늘 조선일보에도 뭐가 났더라고요. 무슨 뭐 요지는 이재명 대표의 초식이 길거리 초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 이상하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구역질. 이제 그만합시다 좀. 조선일보 구역질이 난다. 아니, 그 무속과 연관시켜서 그 네. 주장이 뭐냐면 대선판도 뒤에서 도사들이 주무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안 그렇습니다. 대선판은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대법원의 이상한 행태에 관련하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각을 하려고 하든 뭐 파기 자판을 하려고 하든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 얕은 수, 네. 얕은 초식을 쓰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크게 흐르는 민심의 흐름이 그런 걸 제압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돌아보세요. 파면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이상한 그 논평이 본래 정해져 있었던 거야.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제 마음도 시시각각 바뀌고 음. 장윤선 의원 얼굴도 시시각각 제가 의원 아니에요 기자예요. 예쁘게 장윤선 기자. 기자님의 얼굴도 확 시시각각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예. 그래서 그런 거 맞지 않고 단 하나 맞는 것은 시대 정신을 담보한 민심의 큰 흐름이 결국은 결정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믿으시라. 제가 계속 얘기하셔요. 시민 여러분, 우리 각자를 믿고 가자. 그렇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무속 1도 그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네. 되냐? 요거 한 번만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예. 과학적으로. 예, 과학이에요. 1. 저의 사주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남양주 갑에 제가 출마할 때 안 된다는 사람들이 6, 된다는 무속인들이 4. 제가 네. 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 그런데 저는 제가 출마하는 순간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예, 제가 보는 여론조사와 네. 당시의 당원의 구조와 뭐 이런 네. 걸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논리가 뭐냐면 예. 최민희는 이렇게 기가 센데 네. 그때 조홍천 의원과 저쪽 후보 기를 합치면 그 기가 더 세다는 거야. 근데 너무 좀
그렇다. 아니 그러니까 다 납득 타당해야 되는데 뭐 기를 가지고 기를- 기를 가지고 어떻게 아니 그건 이제 평가를 해? 음양오행이 고시기에 저하게 어떻게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얘기네. 그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남양주 갑 시민들 마음 하나하나의 정치적인 선호도 예. 그 당시에 윤석열에 대한 판단 이게 다 들어가서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전수조사를 5천 명 한다면 제가 그 조사 믿어요. 그런데 지금 도사들이 뒤에서 쩐해 전쟁 하던데요. 뭐 관봉 5천만 원 응. 그게 쩐해 전쟁이지 무슨 돈 벌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저는 좀 봅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지금 관봉이 나온 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전직 국정원에서 일했던 주요 간부들도 우리는 못 보던 거다. 이런 형태. 의원님께서는 관봉의 형태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장진수 주무관 때만 하더라도 띠지 묶는 게 가로 세로였는데 이번에는 비닐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담당자까지 바코드까지 딱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 씨한테 선물용으로 목걸이를 건넬 때 캄보디아 ODA 사업을 따내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었고 그 무렵에 김건희 씨가 가서 아이 안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요 로직으로 보면 이 삼부토건도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나라를 해외 순방을 다녔는데 뭔가 다 이게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었나. 그 ODA 예산 관련하여서는 네. 그 저희가 예산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예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비비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도 예비비가 있어서 지금 그게 지적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예비비를 왜 많이 하냐는 거예요. 네, 그거. 또 하나는 ODA 등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네. 조사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사하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거 다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여다봐야죠. 검찰이 진짜? 예. 사실은 7억 달러 내지는 뭐 15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 내지는 2조 가까이 되는 네. 돈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예. 돈이죠. 근데 건진이 지금 목걸이를 본인이 전달받은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네. 그거는 준 사람이 뭐 줬다고 얘기를 하니 네. 통일교 그 윤모 씨가 근데 잃어버렸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냥 그게 6만 2천 원짜리 목걸이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6,200만 원짜리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전해 달라고 하면서 받은 목걸이들을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그 뭐 당연히 거의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건진이 본인이 직접 주던 사람을 통해서 줬을 때 어떤 반응이었겠어요. 우리가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잖아요. 디올백 갖고 갔더니 아유,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이런 걸 아이 다음부터는 이런 거 그냥 오세요. 하면서 맞잖아. 이렇게 아유 뭘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맞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건진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길거리에 흘렸고 그걸 김건희가 주운 거지. 그걸 던지기라고 하는 거지. 아, 던지기 수법. 그럼 저것도 검찰은 알아요. 딱 나오잖아. 던지기. 네, 예. 던지기. 그러니까 검찰은 정확하다. 예. 그게 바로 던지기죠. 예. 그 이철규 의원 아들이 했던 그 수법이 바로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눈 뜨고도 그래서 지금 잊어버렸다고 구속됐어요. 진술을 예. 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뭉터기로 돈을 막 주고 난 이거 쌀통에 집어넣어서 모르겠고 대기업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뭐 3억까지도 받는다. 이제 그 주로 현찰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검찰에 다 이제 진술을 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 건진이라는 사람이 꽤 오랫동안 윤석열 주변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캠프에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김건희 씨다라는 것이고 인연은 윤석열과 더 먼저 형성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정말 이 정권에서는 도사들이 뒷돈 받고 이런 거를 인사 개입하고 막 한 거 아닌가. 아니 뭐 무속 정권이죠. 그렇죠. 본질은. 그리고 기도비로 뭐 3억까지 받았다. 네. 아니 그게 기도비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민이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뭘 하나
이거 조금만 관해서 도와주면 네. 이게 되는데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3억을 갖다 줬어. 네. 그러면 그게 기도비 정말 이게 뇌물이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해달라고 준 돈이냐고 그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친하다며 네.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 얘기지. 그렇죠. 예. 뇌물이지. 그게 무슨 기도비입니까? 뇌물로 그렇게 받아놓고 그거를 기도비라고 네. 예, 퉁 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말이라고 듣고 앉아가지고 지금 와서 해설을 해야 되니 저도 그런데 참 한심하다 싶습니다. 저는 이 보도 중에 예.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겁니까? 명태균이 건진에게 찾아갔다. 그런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어젯밤에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아니라고 남겨 MBC 했죠. 고소하겠다. 예. 네, 그건 고소하시고요. 그런데 MBC는 어쨌든 보도는 했는데 네. 그 명태균에게 이제 제 표현으로 로비하러 갔던 사람이 명태균이 와서 부탁하는 걸 보았다. 이런 요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보다 건진이 한 수위다. 그런데 요것은 건진이 한 수위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돌았어요. 그거는 그렇죠. 뭐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고소해봤자 음. 뭐 저는 별로 득이 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거는 관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쵸. 사실은 명태균은 그 윤석열을 조금은 어려워해서 만만한 배우자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고 뭐 통화를 하는 사이였고 네. 건지는 등을 두드리는 사이잖아요. 열심히 해. 네. 툭툭 치는 네. 사이인데 그렇죠. 그 서열은 레벨이 명확하죠. 다르죠. 예. 레벨이 분명히 레벨루가 어, 그럼요. 레벨루가 다르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조금 물어봤더니 여기 여의도 대합 빌딩의 11층에 주로 있었다면서요. 건진이.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회의 주관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로 다녔던 사람이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었다라는 얘기까지 그 캠프 관계자들이 설명을 게다가 해줘요. 돈의 액수를 보세요. 액수 단위. 돈 왔다 갔다 가는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 예.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지금까지 나왔다는 게 1억 6,500인데 그렇죠. 뭐 최하 저는 5천만 원은 최하로 저건 빼박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저게 윤 대통령 취임 후 3일 뒤에 예.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거는 대통령실 특활비라고 봐야 그렇게 되죠. 볼 수밖에 없는데 액수가 다르잖아요. 네. 액수의 레벨루가. 명태균 대표 기분 나쁘겠네. 이게 맞먹으려고 아, 하면 그럼 안 된다니까.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어나더 레벨이지. 어나더 아유. 레벨이지. 어디다 들이대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제가 이제 정치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축소된 상태로. 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괘를 가지고 제 사주를 가지고 이제 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듣게 레벨루가 높죠, 이쪽이. 그렇구나.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조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기 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항고는 기각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는 이렇게 되고 앞서 의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사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유 사실은 일관된 사인은 아니죠. 막 그렇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지금. 예. 지금은 뭐 하자는 건지. 완전 춘추 전국 시대거든. 검찰의 춘추전국 시대다. 예. 왜냐하면 총장이나 서울중앙검사장이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난 정권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그렇습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팍 치고 나갈 수는 없어요. 네. 틀어막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하지만 중간 간부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왜 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중구난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야 이거를 어떻게 불기소하냐. 그러니까. 솔직히 예. 이거를 그냥 항고 기각했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지. 진짜 완전히 수사 검사 빙의다. 야 이거 맞아요. 내가 맞고 죽겠다 야. 우리가 네.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는 유력 대권 후보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시끄럽지 않게 그 협조해 주는 게 좋아요. 누구든. 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민주당은 특검할 거예요. 예. 김건희 관련해서.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특검 안 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그렇죠. 또 다른 암덩이로 싹틀 텐데. 네. 예, 특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의 일부는 지금 요 로직은 또 웃기는 게 이게 정상 로직이에요. 네. 균형 맞추는 거. 네. 이게 검찰이 오랫동안 검찰이 해왔던 방식을 네.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없었잖아요. 그게 균형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죽어라 죽이고 네. 김건희는 죽어라 보호하고 이런 네. 거였는데 내부에서 이제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아가 네. 나올 지점이죠. 그런데 저는 심우정과 이창수는 완전 친윤 검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친윤 검사라는 게 심우정 딸 얘기 나왔듯이 네. 그 공동체가 공익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죽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그들은 영화에서 보면 빌런들이 중간에 착한 빌런 한 명도 없어요. 영화가 진짜 사실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퀄라이저 보시면 이퀄라이저의 장면 중에 3편에서 딱 하나 실수를 해요. 나의 덴젤 워싱턴이. 그렇게 3편이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사생 팬이시구나. 아. 전 진짜 덴젤 워싱턴의 완전 사생 팬. 팬이에요.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그저께도 봤어요. 잠도 안 자고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3편에서 네. 이제 최악 빌런이에요. 마약도 하고 막 사람도 죽이고 싹 다 소탕하고 나오는데 빌런의 손자가 있는데 네. 못 죽여요. 아. 그런데 걸어가는데 빌런의 손자잖아요. 네. 걔가 총을 쏴서 죽을 뻔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렇게 시작이 돼요. 3편이. 예. 근데 그 지금은 민주당과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그 좀 다르지만 민주당은 이퀄라이저 정신으로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거고 예. 심우정, 예. 이창수는 역 이퀄라이저인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예를 네. 들면 저들이 마음을 바꿔서 뭐 어떻게 할까? 전 그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이 얼마 전에 됐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서 지금 한 1년 가까이 1년이 채 안 남아 있을 거요. 공소시효가 몇 달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공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공소시효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또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달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네. 그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시효 완성은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검사는 철칙이에요. 네. 자기가 사건 갖고 있다가 공소시효 완성되면 그건 사표 쓸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주임 검사가 정해져서 다시 배당이 될 거고 그 검사는 몇 달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되는데 무혐의 했는데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사해 네. 이런 의미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온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 하고 삼부 토건하고 예. 아마 같이 수사가 되고 기소 단계에서는 두 개가 같이 기소될 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군요. 저게요. 예. 이게 이제 검사들이 웃기는 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 네. 말의 의미는 빨리 다시 수사해서 잡아들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의원님 그 금감원에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이종호 김건희는 빼고 뺐죠. 갔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검찰은 관련된 사건으로 묶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인지하면 되니까. 인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이 들어갔는데 네. 피고발인에는 이종호 김건희는 빠져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삼부 토건에 전사주, 현사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게 이종호는 너무 명백하잖아 이게 그렇죠. 딱 까놓고 떨어져. 얘기해서 3부 내일 체크하라고 한 사람. 1부, 예. 2부, 3부. 예. 아 유상부 씨.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찾아 들어가면서 인지해서 수사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묶어서 삼부 도이치모터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그거 묶어가지고 하나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소환 조사는 언제 할까요? 김건희 씨가 그 과방위에 출석도 안 하겠다. 또 심신 쇠약, 미약. 미약, 예, 이거 걸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일단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기소사 명령 내려온 건 저건 공소시효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석을 늦출 수는 없어요. 예. 만약 그러다가 시효에 쫓기면 그 검사는 제명에 못 살아남지. 예. 저희 예. 제가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아 직무유기로 고발. 직무유기죠 아, 그것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만간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버티면 긴급 체포라도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버티면 가야죠. 잡으러 가야죠. 버티면 아니, 체포영장. 길만 체포영장. 건너가면 되는데 뭐. 걸어가도 되는데. 아, 걸어가죠 당연히. 차 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거기는. 구교영 기자가 길 막혀서 걸어가는 게 빠르다고, 예, 자기 많이 걸어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내란 김건희 특검 동시 발의해서 6월 처리 목표로 네.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 방금 나왔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특검이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요. 그죠?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요. 그러면 바로 그 주에 좀 해결할 수 있게 안 됩니까? 지금 바로 특검이 좀 지금으로선 국회 일정이 6월 5일에 잡혀 있고요. 6월 그리고 5일 예. 오. 매주 목요일 날 사실 본회의를 그 다음 주에 또 잡혀 있고요. 있어요. 그 아. 협의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제가 전에 듣기에는 음. 저도 사실 급한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 네. 6월 5일 날 있다 음.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곧 또 잡는다. 어.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은 네. 응원봉과 촛불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아, 진짜죠? 네. 아니 장윤성 기자님. 네. 제가 말한 것 중에 네. 틀린 거 없어요. 예. 저는 확약합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저도 2016년에 5달 동안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너무 관호동을 해가지고 하여간 사내에서 문제도 됐었는데 그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5개월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촛불 시민들이 이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는데 이번에 응원봉 심지어 이번에는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망하면 이거 30년 가거든요. 아니 그 민주당 힘들어집니다. 아니 예, 근데 잘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러면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니 제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21대와 22대의 차이점이 뭔지를 예. 저는 과방위와 법사위가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해야 됐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역에서 관변단체 분들이 저보고 왜 지역을 안 도냐고 하는데 저 관변단체 행사는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왜 안 가냐면 거기는 정말 관변 그리고 시장의 판이에요. 주민의 축제가 아니라 그래서 대신 주말에는 지역을 샅샅이 돕니다. 제가. 예. 그리고 그동안에 좀 제한적으로 돌았는데 이제 더 광범위하게 지역을 훑을 거거든요. 예. 대선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런데 그 여론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싸그리 엎었으면 좋겠다예요 지금. 싸그리 예. 엎어라. 예. 예. 그게 그러면 남양주 갑지역이 화도수동 호평평내가 그러면 네. 막 진보적이냐? 호평평내는 좀 그런데 화도수동은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마석장에 시간 날 때마다 가거든요. 예, 예. 그래야 시민분들 많이 볼 수 있어서.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어쨌든 이번엔 좀 제대로 좀 확실히 정리 좀 하세요. 이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네, 저는 다음 대통령의 첫째 과제가 경제 안정이잖아요. 급하죠. 민생 안정이죠. 급해요. 이게 예. 급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정부의 스탯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경제 극복에 경제 위기 극복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요. 그러나 민주당의 역할은 역사적인 역할은 따로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이 다수예요. 예. 참 다행입니다. 그 시간은 다 됐지만 그 김용남 의원님께는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민시라서. 예. 그 마이너스 0.2% 역성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네. 근데 이게 계엄, 관세, 산불, 내수 부진 올 한 해 내내 성장률이 0%대 그칠 거고 외환위기보다 더 긴 저성장 터널
앞에 와 있다. 예.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도 97년 IMF 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니 그거는 다녀보면 체감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를 조그만 거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절감하는 내용이에요. 매출이 반토막이 났거든 이미. 작년 12월부터 그래요. 진짜 비상계엄 터진 이후부터 맞아요.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IMF에서 그 미국의 관세 때문에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어요. 세계 전체. 그게 얼마냐? 2.8%로 낮췄습니다. 네. 그건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8%가 뭐야? 1%가 안 나오게 생겼고 네. 1사분기는 마이너스. 그리고 네. 올해 전체 1% 얘기하다가 이것도 자신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안 찍어도 다행이다. 이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석유화학 업종이 대표적으로 제일 힘든데 물론 철강도 안 좋아요 요새.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벌써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대규모 나프타 분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면서 이게 나프타 가격이 폭락하니까 우리 석유 정유 업체가 그 과정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부터 시작해서 팔던 게 가격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산업 구조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서로 해서 한쪽으로 몰던지 뭐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알지도 못해. 그런 걸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개업. 진짜 뜬금없는 계엄 계엄까지. 터뜨리면서 내수가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차기 정부는 이거에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지는 않고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워낙 실물 경제에 밝은 사람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믿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다 죽게 생겼어요, 진짜. 지금 IMF 때 근모으던 심정으로 힘을 몰아줘야 되고요. 다음 대통령에게는. 그리고 저희가 경제는 민주당 강의를 거의 1년을 해서 네. 들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 아직 조선업, 조선 쪽에 기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막 협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조선 쪽에 미국의 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협상을 하고 오나 안 오나 저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예, 희망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AI와 소위 반도체에서 네. 중국이 우리를 향후 3년 내에 못 쫓아올 딱 단 하나의 분야가 HBM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아직은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쩌면 다음 대통령이 기반을 잘 다져나가면 네. 그 기반 위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초는 여야를 넘어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스콧 벤센트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한국하고 베리 석세스풀한 협상을 맺었다라고. 불안해. 동시에? 예, 베리 석세스풀이 그럼 매우 미국에서 불안- 석세스풀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지금. 한국이 아니라. 아니 무슨 사고를 치고 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요. 불안해라. 예,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하여간 진짜 그 건강한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외교안보 상황 모두를 의원님도 민주당 가세요. 대환영입니다. 그 누구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전 세계 유력 그 매체. 언론에 기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기고. 대표의 기고. 예. 예, 예. 예, 그래서 코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태고 예. 그리고 본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마화된 것도 털어내고 네. 그래서 그 기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예.
인터뷰도 좀 하시고 저희 네. 취재 편의점에도 이재명 대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예, 계속 검토 중이셔가지고 검토가 빨리 끝나기를 예, 기대해 아니 근데 보겠습니다. 뭐 진짜 미국 가서 덜컥 합의를 해주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갑자기 불안해지네. 저희가 그 앞에 뉴스 우석진 들으니까. 교수님 모셨는데 많이 내어주고 온 것 같다. 예, 많이 내어주고 오고 지금 코리아와 아메리카가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한덕수와 트럼프가 윈윈하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다. 매우 걱정이다. 걱정입니다. 특히 예, 점괘가 저 멀리 아니 점괘가 점괘.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서기가 비친다. 예,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그쪽은 뺑 돌아서 하겠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죠. 큰일이네. 무속 때문에 망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예. 예, 오늘의 출발은 점괘에서 시작해서 점괘로 끝나는 방송.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